네, 퀀트 분석으로 증시 흐름과 함께 유망주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안지선 연구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황부터 분석을 해보면요. 오늘 반등은 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코스피는 3,000선이 붕괴된 다음에 2,900선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의 시장 하락과 오늘의 반등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도 시장이 매우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장 초반 갭 상승하면서 크게 상승 중입니다. 변동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V코스피가 20일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연초 고점인 30선보다는 아직 많이 낮은 수준이지만 연고점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푸틴의 가스 공급 발언, 부채 한도 연장 가능성, 그리고 시진핑, 바이든 연내 정상회담 성사 등으로 다소 한숨을 돌린 것으로 보여졌고, 이 부분을 국내 증시가 반영해 장 초반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우려 요인들이 나아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헝다그룹을 필두로 한 디폴트 우려, 테이퍼 긴축에 대한 경계심으로 시장 심리가 매우 나빠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조금만 이슈 하나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가장 주의 및 경계해야 될 부분은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 9월 서비스 PMI는 하락 예상에도 상승하며 서프라이즈를 보였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우려사항은 공급망 병목 현상과 높은 물가입니다. 8월 미국 PCE 물가는 4개월 연속 4%를 지속했는데요. 여전히 강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으며 병목 현상 역시 지속되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하게도 공급망 앞단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고, 각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개선되고 있어서 공급망 차질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물가 안정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강한 수요 지속, 높은 원자재 가격, 미국행 운임 상승 등으로 이제 미국 내 구인난 지속 때문에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된다면 미 연준의 테이퍼링 속도 및 금리 인상 시기에 변화를 줄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변동성에 계속해서 좀 취약한 상황인데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경우 유동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상승 모멘텀을 세게 받아서 지수가 3,500에서 3,700을 넘어서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있을 경우 유동성 확보를 하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유동성을 꼭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주식의 비중을 유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통적인 방어주 성격의 주식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어주 성격의 주식은 통신, 금융, 소매유통 업종으로 지난번 소개드렸던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에도 속하는 주식 및 업종들입니다. 또한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주가와는 무관하게 펀더멘털리 문제가 없고 유리한 업종 및 전략에 베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 동안은 미디어 교육, 호텔 레저 서비스, 철강 운송, 소매유통 업종 순으로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이 중에 호텔 운송 같은 경우에는 8월부터 꾸준하게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던 업종입니다. 실적 시즌에 발맞춰 업종의 실적 흐름을 꾸준히 살펴보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코스피 영업이익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양호한 3분기 실적 전망에도 주가 상승 모멘텀은 강하지 않은 편입니다. 환율 상승에 따라 수출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내년 실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피크아웃 우려는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시장에서는 유동성 확보가 지금 필요하고 또 현금화 또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3분기 실적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주목할 업종은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어,
지금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주제와 관련된 주식들은 이익 피크아웃 이슈에서 조금 비교적 자유로운 편인데요. 상반기 실적 기여도 상위 업종은 주로 수출 경기 민감주였지만 정유화학 등은 실적 성장 기여도가 좀 대폭 하락하면서 뚜렷한 피크아웃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리오프닝 및 위드 코로나 테마와 관련된 업종들이 오히려 실적 기여도가 높아지는 흐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0월 말 11월 초 위드 코로나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국내 1차 접종률은 75.5%, 접종 완료율은 48%를 기록을 했으며 정부는 10월 말 성인 80%가 그리고 고령층 90% 접종 완료 달성을 목표로 하는 중입니다. 정부는 10월을 일종의 테스트 기간으로 활용하고 접종 완료율에 맞춰 거리두기를 조금씩 풀어나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중이용 시설 영업시간도 현재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다음 전체를 푸는 식으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증시에 반영되는 중인데요. 해당 업종 중에서는 9월 미디어, 여행 관련 업종의 약진이 좀 관찰되고 있습니다. 항공사 주가 수익률은 아직 낮은 편이고 1차적으로 리오프닝의 이익 개선 가시화되는 업종은 운송업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송업종과 주요 항공기업들의 최근 외국인 순매수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편이고요.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었던 소비주로 분류되는 음식료, 유통, 화장품 업종의 이익 회복 시그널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인데요. 해당 업종에 영향을 주려면 정부의 구체적인 위드 코로나 방안과 거리두기, 창업시설 연장 여부, 영업시간 연장 여부 등 규제 완화 여부가 뚜렷하게 밝혀질 때 조금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과 더불어서 뭐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운송주, 미디어 이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좀 주목해야 할 종목도 궁금합니다.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방어주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도 방어주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 추천드리는 종목 자체는 KT를 좀 추천드리는데요. 연초 이후 강조해왔던 업종이 금융업종과 통신서비스 업종이었습니다. 저번에 9월 초에 한번 LGU 플러스를 추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통신서비스 업종의 대표주인 KT를 들고 왔습니다. KT는 대표적인 통신서비스주인 LGU 플러스 SK가 8월, 9월 동반 상승할 때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 주식인데요. 연초 이후 최저점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KT를 추천하는 이유는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종에 대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국내 3사 통신사 중에 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번 3분기 실적으로 볼 때 올해 통신 부문에서 1조 원 조기 달성이 유력해 보이고 높은 배당금 상승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PO 추진이 가능한 자회사 가치를 놓고 보면은 3사 중 자회사 가치 부상으로 인한 주가 상승률이 좀 가장 높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KT를 좀 들고 와봤고요. 네, 유망주 KT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컨트롤본 증시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안지선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